사실 마인드 세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그냥 좀 하세요. 저도 그냥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녕하세요, 시골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일이나 공부를 잘 하려면 사실 마인드 세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뇌가 중요하다는 거. 벌써부터 좀 머리 아플 것 같죠? 근데 사실 오늘 얘기할 거는 머리 아픈 게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자기계발 책이나 아니면 저 같은 이제 자기계발 유튜브를 보면은 정신력으로 극복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들 되게 많죠. 저도 사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뇌과학 책을 읽고 나서 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뇌라고 해서 벌써 좀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이 책이 진짜 너무 쉽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릴 건데, 뇌에 있는 물질들이 우리의 몸, 마음, 컨디션을 전부 다 좌우한다고 해요. 만약에 제가 어떤 회사원분이 시골지님은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까지 다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그냥 좀 하세요. 저도 그냥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그래, 진짜 이번엔 내가 꼭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나는 왜 그냥 못할까?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은 뇌에서 또 다른 특정 물질이 나와서 절대 업무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시중에 마인드 세팅 관련한 뭐 책이나 강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그리고 호르몬이 생물학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마인드 컨트롤으로는 효율이 절대 오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대신에 실제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특정 물질을 분비하게 하면 어떨까요? 어려울 것 같다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오늘 뇌과학 책을 같이 읽어볼 건데, 제가 읽을 책은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라는 책이고요. 오늘은 이 책 내용 중에서도 도파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 거예요. 도파민이라고 하니까 벌써 좀 짱난다고요? 진짜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이랑 연관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파민은 업무나 학습 효율 그리고 행복해지게 만드는 물질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파민이 어떻게 하면 분비가 될까요? 이 책에서 행복 물질이 팡팡 나오는 목표 달성 7단계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목표 달성 1단계.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우리가 복권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복권을 사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시점이 두 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복권을 딱 샀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진짜 당첨됐을 때. 복권은 처음 샀을 때 내가 당첨되면 어쩌지? 하면서 막 이상한 회로를 굴려보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기대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것도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이것처럼 도파민은 목표 달성 케이스에서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렇게 두 번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혹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표가 또 너무 거창하면 도파민 분비에 효과가 없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나는 우리 회사 사장이 될 거야. 이런 것들 물론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되게 너무나도 높은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당장에 내가 구독자 1000명까지 달성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작게 스텝별로 한번 목표를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말고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도파민이 분비가 계속된다고 해요. 우리가 등산을 가면은 사실 한 번에 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정표도 있고 뭐 1km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겠구나. 이런 중간중간 작은 성취감들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목표를 세울 때도 이런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달성 과정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2단계도 한번 읽어볼까요? 2단계는 목표를 이룬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여러분, 목표는요, 과학적으로도 또렷하게 상상할 수 있으면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대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목표는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당장 100만 유튜버 되기, 이런 것들. 그래서 목표가 공상에서 끝나지 않도록 차근차근 1단계처럼 목표를 세우는 거 잊지 말기.
그러면 3단계, 목표를 자주 확인한다. 내 목표는 언제든 볼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놓으래요. 예를 들어서 목표를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인다든지 아니면 지갑에 목표를 쓴 종이를 껴놓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파민이 또 분비된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장기적으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중간중간 보급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중간중간 내 목표를 보면서 도파민을 계속해서 보급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제 컴퓨터 모니터에는 이렇게 목표가 적혀 있습니다. 어쩐지 요즘 목표 달성이 쉽다 했더니 제가 눈에 보이는 곳에 적어놓고 있었어요. 대박이죠. 네, 그러면 4단계, 즐겁게 실행한다. 타이거 우즈는 한 인터뷰에서 골프에서 우승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즐기는 거죠. 물론 타이거 우즈는 스캔들이 조금 많은 분이지만 사실 다른 세계 선수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막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애들보다는 진짜 자기가 재밌어서 즐기면서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것처럼 우리도 자격증 시험이나 뭐 회사 공부나 이런 걸 할 때 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빨리 이거 공부해가지고 좀 더 업무에 익혀야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싫겠죠.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분비가 돼가지고 효율이 더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잊지 마세요. 자, 다음은 5단계.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상을 준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에서 우승한 팀은 뒤풀이에서 서로 맥주를 뿌리며 요란하게 우승을 축하한다. 뭐 저렇게까지 난리법석을 하고 눈을 흘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은 강력한 동기부여에 일조한다. 뇌는 먼저 우승한 사실에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뒤풀이에서 축하하면 축하 파티에 대한 기쁨이 추가된다. 이것들은 전부 뇌에 상을 주는 행위다. 그러면 탐욕스러운 뇌는 또 상을 받으려고 도파민을 분비한다. 따라서 큰 결과를 냈을 때야말로 그에 걸맞은 상을 줘야 한다. 당신도 목표를 달성하면 엄청나게 기뻐해야 한다. 남들이 뭐 함께 축하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 본인을 칭찬하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는 큰 목표를 이룰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대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 나 오늘 이만큼이나 했구나.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만큼 하면 소고기를 먹어야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진짜 그걸 달성했을 때 소고기라는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목표 달성에 대한 상을 준 거니까 뇌가 또 도파민을 열심히 분비를 해서 다음에도 또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네, 그러면 다음 6단계는요.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새롭게 세운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막 한두 개 틀려놓고 오늘 너무 많이 틀렸어 하면서 막 속상해하죠. 이번엔 이게 부족했구나 하면서요. 이것처럼 뛰어난 애들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후에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세우면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해야 도파민이 분비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습관들이 결국은 도파민까지 분비를 하고 있어서 더 성과를 내는 거겠죠. 단 이 6단계에서 말한 것처럼 목표는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게임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어려운 거, 좀 더 센 몬스터들을 잡으면서 계속 레벨업을 해 가거든요. 이것처럼 목표는 너무 쉬운 것보다는 점점 조금씩 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7단계는요. 1단계에서 6단계를 반복한다. 이렇게 사이클을 순환시키다 보면은 일도 성공하고 사생활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계속 새로운 도전들을 하면서 우리 뇌는 점점 진화를 해서 뛰어난 성과들을 거두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장과 자아실현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남은 2가지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한 시간을 두고 몰아붙여라. 아무리 지루하고 단조로운 작업이라도 시간 제한을 설정하면 동기부여가 된다. 다소 어려운 과제를 받으면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긴박감을 갖고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작업 내용을 더 어렵게 하기 힘든 경우에는 더 빨리
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도파민을 분비시키자. 이 내용은 지난번에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이죠. 항상 목표는 빈도를 주고 제한 시간을 둬서 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게 하기. 우리 학교 과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치 과제를 받으면 항상 첫날부터 시작 안 하고 마감 일정이 돼서야 부랴부랴 하잖아요. 이것처럼 제한 시간을 꼭 두라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팁은요. 운동 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의 비밀인데요. 운동을 하면은 도파민 외에도 집중력과 상상력을 높이는 아세틸콜린이란 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활성화되고 저것도 활성화되고 라는 문장들이 있는데요. 운동 후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는 바로 이러한 물질들의 복합작용 때문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때 도파민의 작용이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결론은 여기 적혀 있어요. 의욕이 없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운동 부족일 가능성이 있다. 일에 대한 의욕을 높이는 의미에서라도 적절한 운동은 중요하다. 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책 어떠셨나요? 사실 뇌과학이라고 했는데 막 엄청 어렵지는 않죠. 사실 제가 또 쉽게 설명한 것도 있고 또 이 책도 굉장히 좀 쉽게 써져 있긴 합니다. 이 책에서 7가지 물질에 대해 다루는데 제가 이 도파민이라는 하나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제가 또 심심하면은 여기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또 요약을 해서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업무 효율도 높이고 또 행복도 팡팡 분비될 수 있도록 우리 다들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찍찍찍!